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죠? 10월 운세도 못 올리고 아무튼 여러가지로 좀 활동이 뜸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새 옛날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도 좀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올릴 수 있는 체력적 요건이 안 돼서 제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11월 운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우리가 이제 늘 하던 대로 1번부터 6번까지 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글자를 보고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이 번호 이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해서 나는 번호로 고르겠다.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글자 모양이 마음에 든다. 글자를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글자로 보고 이제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글자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고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고르셨으면 1번부터 차례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은 뭐라 그럴까?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일들, 그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순탄하게 흐르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어낼 것 같습니다. 11월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11월에 어떤 거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라기보단 그 이전부터 뭔가를 해오신 분이 결과를 거둘 확률이 커요. 제가 봤을 때 이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주로 시험, 수능이라든가 또는 국가고시, 변호사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뽑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11월에 수능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월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게 11월 운세긴 한데 이 점이라는 것은 사실 월별로 끊기도 하는데 원래는 동양에서 점은 주로 사계절에 따라서 계절별로 보기도 하거든요. 원래는 정말 FM대로 하면.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점을 찍는 영상을 만들면서 11월과 12월을 합쳐서 그냥 연말 운세 이렇게 할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건 지금 깊이 있게 논할 건 아니고,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게 지금 대장벌띠 장자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장자가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인자에다가 한일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지금 의지하는 형국인데 이 장자가 이렇게 쓰면 이게 글을 문자랑 비슷합니다. 이게 글을 문자랑. 그죠? 이거 제가 지금 글씨를 안 쓸 거예요. 지금 칠판이 있는데 여기다 안 쓸 거예요. 지금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을 문자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글자 형태로 보면.
검색해 보세요. 그런 문자를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문자인데 이게 어떤 과정, 영어로 하면 on the way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이게 중간에 나왔어요. 초중 말인데 중간에 문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한 위치에 이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문자로 관련된 어떤 일에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 뭔가를 하면서 꾸준히. 그런데 이게 들것자. 이게 들것자도 있지만 결과 이런 뜻도 되거든요. 결과를 볼 것이다. 시험 결과 대부분 합격. 이 지금 1번을 뽑으신 분이 만약에 시험을 물으신다면요. 합격에 가깝습니다. 운은 그래요. 일단 운은. 합격 운이 있으세요. 물론 공부를 1도 안 하고 나 합격 운이니까 나 안 할래. 이건 도둑놈 신보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부를 뭐 안 해도 본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점은 점이고, 그죠? 점은 점이고, 합격 운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합격 운은 있으세요. 이게 지금 문과 거가 이렇게 나오면 합격 운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용문 할 때도 문자잖아요. 이게 과거 시험 할 때도 거자거든요. 이게 문자도 그럴 문자고, 이게 장이긴 한데, 형태는 그럴 문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시험, 학생이나 수험생, 국가고시나 뭐 공무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이 보는 시험이라든가 저는 시험을 안 보는데요. 저는 그거랑은 좀 거리가 먼데요. 그럼 문서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계약, 무슨 뭐 우리가 취업이나 근로계약도 사실 이거거든요. 문서운이잖아요. 근로계약서 우리 다 쓴다고. 그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서를 써요. 다. 그러니까 그런 문서운에도 지금 좋은 겁니다. 문서운에도 이 결과가 나옵니다. 한 만큼 정당한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 이 11월에. 그리고 지금 이제 계절도 가을이고 이제 겨울 초입이잖아요. 지금 가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을이랑 겨울이 수학의 계절이라고요. 이게 동양으로 따지면 이제 양에서 음으로 다 변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 조언을 더 드리자면 해오던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게 문문자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완성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문문자인데 이 중간에 하던 거를 멈추고 난 다시 새로운 걸 할래.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건 추천드리지 않고 기존에 하던 거를 마무리 지으세요. 빨리 다른 걸 하고 싶어도 기존에 하던 거를 빨리 마무리 지으시고 새로운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어떤 건지는 좀 더 이게 이제 제너럴이니까, 이게 일반이니까, 이게 개인별로 다 맞춤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1번을 뽑으신 분이 이제 저가 특수한 상황이다, 진짜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요, 거기에 관해서 따로 물어봐 주셔도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결국 문서운이 있잖아요. 계약을 맺고 이런 게. 그래서 문서운에서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특히 11월. 또 공교롭게도 또 11월 또 수능이잖아요. 그죠? 수능이다 보니까 참 또 이런 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결과는 참 좋은데 그래도 혹시 좋은 점, 또 우리 공명 선생님의 좋은 점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백년하청.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거를 백년하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안 좋은 의미거든요. 그거 되겠어? 기다려봐, 백년하청이야.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 조언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요. 길게 가지고 가라. 그동안 해왔던 거를 바꾸지 말고 해둔 게 아까워서라도 쭉 가지고 가라.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 걔랑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관된 행동을 해라. 예.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1번을 뽑으신 분들이 기존에 꾸준히 노력해 오신 그러니까 노력해 온 기간이 길었다는 반증도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긴 거예요. 예,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 단위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저는 대부분 이게 수험으로 읽혀지는데, 그러니까 문서를, 아무튼 문서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문서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 것.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재판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공문 교수님이 조언도. 기존에 했던 거를 유지해 나가고, 그거를 섣불리 바꾸시면 안 돼요. 캔슬 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이걸 했던 걸 마무리 짓고, 다음 걸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예. 자, 1번 분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2번 분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은 글자가 굉장히 묘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돌아올 한자거든요? 이게 돌아올 한자? 그리고 이게 길도자입니다. 또는 도를 닦는다 때 도. 중국어로는 따오. 이거 따오인데, 이 두 글자를 보시면, 이 부방변, 이게 같은 게, 이게 부수가 같죠? 여기 탄 것만 다르고, 자, 이게 뭔 말하냐면, 이게 돌아올 한자인데요. 아무튼, 이게 참여할 때 할 때 참도 되지만, 이거는 숫자로 석삼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3 할 때 3. 석삼자도 돼요. 석삼을 길게 쓸 때 이렇게 써요. 왜 이런 글자가 나왔냐면, 우리가 석삼자는 짝대기 3개자만 알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복잡한 글자가 나온 건 옛날에는 그 숫자로 갖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 2량인데 3량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한일, 두일, 석삼은 거짓말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왜냐면 한일자에다 짝대기만 그으면 둘이 되잖아요. 그리고 두리자에다가 짝대기 하나만 그으면 석삼자가 되니까 옛날에 부정이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긴 글자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혹시 예전 직장 또는 내가 관계를 따지면 예전 애인 또는 예전에 하던 것, 거기로 그 일을 다시 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또는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될 확률이 커져요. 이게 돌아온 거잖아. 다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관계. 직장도 관계잖아요. 직장을 내가 돈 벌러 가는 건 맞는데, 직장에 가면 또 뭐 대표님도 있고 또 동료들도 있고, 기존에 어떤 뭐라 그럴까,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프리랜서라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했던 일이나 그 일을 하면서 맺게 된 관계들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런 내가 하기 싫어도 맺어야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게 반복될 이게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11월부터 이게. 그런데 그 관계가 똑같느냐 또는 그 전과 같아서 실망스러웠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죠. 부수는 같은데 여기 탄 사람, 이 어떤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탄 사람이나 물건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방향입니다. 예전에 갔던 그곳이 내가 알던 곳과는 많이 다르고,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과는 많이 달라질 확률이 큽니다. 달라져 있을 확률이. 그래서 너무 경계를 하거나 뭐라 그럴까? 불만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돌팔이 도사님, 옛날에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거나 떠났던 직장이나 내가 그만뒀던 일을 다시 하는 것, 또는 그만뒀던 공부도 돼요. 이거는 그만뒀던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잘 될까요? 그게? 근데 이 괴에서는 잘 된다고 나옵니다. 도법 자연이잖아요. 노자에 따르면 도는 자연스러운 거를 법을 삼는다.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죠. 도에 따라, 길에 따라, 사물의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를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글자는 뭘 의미합니까? 이 중간 글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석삼자라고. 석삼은 완성수입니다.
9도 완성수가 될 수 있고, 이거 풀이를 할 때는 3도 완성수가 될 수 있고요. 아무튼 그래요.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제가 체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글자에 따라서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이라는 게 그냥 3가 아니고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이 참자가, 3자가 또 빽빽하다, 빽빽할 3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도 있고요. 또 조언이라든가 조력을 많이 구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걸로 돌아갔다 해서 내가 나에게 오는 사람을 굳이 내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람의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세 개잖아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나요? 이게 모자인데 이게 모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여러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시험이다 이러면은 조금 경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삼자가. 경쟁이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겁먹지 말고 해 나가라. 결과는 길을 걷듯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흐를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거를 다시 하게 될 확률이 높다. 11월에는. 기존에 해오던 거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거를,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 결과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점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도 비슷하게 나왔네. 이게 뭐죠? 불편부당. 치우치거나 당파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그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A는 저래서 안 돼. B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내치지 말고요. 바다와 같이 다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석삼자, 빽빽할 삼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결국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내가 그 비판하는 사람과 막 싸우려 들지 말고 기분이 나빠도 이 사람 비판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조언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새겨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쓴소리도 이렇게 내치지 마시고 한번 잘 새겨 들어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해주느냐, 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본인이 하는 일의 성패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래도 좋게 나온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 해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은 그 11월에는 뭐라 그럴까? 좀 자연도 밟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산도 좋고, 들도 좋고, 바다도 좋고요. 또 아니면은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고요. 나는 그냥 좀 유치해 보이서 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나는 그냥 게임이 좋다. 그럼 게임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나는 넷플릭스 보고 그냥 조금 누우면서 재밌게 뭘 해보고 싶다 쉬는 시간에 거창한 생각 없이 추천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3번을 뽑으신 분들은 11월에는 약간 쉬어가는 운세예요. 약간.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라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아든 유든 이게 약간 어린 새싹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어린 새싹. 1번과 2번 뽑으신 분들은 좀 완숙미가 있어요. 글자가. 그게 이제 기존에 하던 거를 뭔가 완성하고 계획을 실행하고 이런 뜻도 막 있고 그러는데 이 3번을 뽑으신 분들은요. 약간 좀 마음을 비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또 11월, 12월 넘어가면서 이제 겨울이나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애인이 없어서 난 외롭다 그러면요. 그냥 마음에 드신 분 고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진짜 나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 모태솔로고 진짜 나는 별로 없다. 그러면 어디 모임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이제 11월부터는 풀리잖아요. 또 공교롭게도 11월 달에는 그 뭐 카페나 이런 제한 많이 풀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모임 같은 거 있으시면 빼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내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스펙이 안 좋아. 뭐 외모가 조금 부족해. 뭐 화장이 잘 안 받았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등등등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죠? 뭐 내가 방에만 있어서 살이 쪘어. 그래도 11월에 하는 그런 관계들은 상대방이 나를 좋게 봐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가식이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어릴 유자, 뭐 단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위자도 저는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 전반적인 이 냄새나 분위기가 그러니까 가식이 없는 순수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억지로 뭘 하면 안 돼. 11월에는 억지로 뭘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직장 생활 힘들다 그러면은 퇴근을 하고 나서라도 좀 내가 쉴 수 있는 거, 재밌는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주위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시면 안 돼. 여기서 힘을 비축하면은 12월 또는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유자라는 게 어린애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성장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힘력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잘하다, 힘을 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해, 나 이거 아니면 이제 끝나는데, 돈도 벌어야 되고 이거 청약도 돼야 되는데, 진짜 인생 더럽게 안 풀린다, 이런 사람들 이거 하루하루가 인생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이거 하루하루가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죠?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불행해 그 인생이. 맨날 안 되는 거 붙잡고 맨날 마음 노심초사하는 인생이 그게 사실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11월 달만이라도 살지 말아보세요. 딱 한 달만이라도.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또 달라요. 이 우주가 주는 에너지가, 세상이. 그래서 이 조건을 좀 탑하셔야 돼요. 세속이 나한테 던지는 질문, 조건들에서 조금 탈피하시고 무시하셔도 돼요. 말 그만할게요, 이제. 그래서 자, 조언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자, 불취화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기서는요, 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불취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제가 아까 주위 사람 의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나온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모를 수 있어. 모르니까 나 너한테 물어봐. 네가 나보다 나이 어려도 나보다 잘할 수 있잖아. 좀 알려줘라. 가볍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의외로 여러분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감동할 거고요. 당신에게 품었던 저기가 사라질 거고요. 당신에게 호감을 보여오고요. 뭐 하나를 줄 거를 둘을 준다든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변할 확률이 큽니다. 순수해지십시오. 언젠가 세상은 당신의 순수함이 반응을 할 것입니다. 자, 3번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분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4번분은 자, 이게 지혜롭다 할 때 해자거든요. 지혜. 그리고 이게 오랑캐 호자, 호시 또는 호시성,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호시성.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내 할 때, 대답할 때 답자인데,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금 세 글자가, 여기 보면 마음심이 있고요. 여기 보면 입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모난 게 입구자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자 세대가 아니더라도. 여기도 입구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해자에는 물론 지혜롭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마음심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닫고 입구 여기를 닫으면 입구인데 닫질 못하고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입술을 닫아 하고 딱 재갈 물리는 어떤 형상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철창살 왜 이렇게 그 감옥같이 이렇게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이 짝대기 이거 두 개도.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기만 하고 어떤 걸 표현을 못한 겁니다. 감히 그동안. 이게 외부적 조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 때문에 내가 말할 상황이 아니어서 뭐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요. 또는 내가 소심해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11월 이후부터는요. 또 이게 달월자잖아요. 이제 음의 계절로 들어서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재갈이 없잖아요. 짝대기가 그어진 게 없고 이 입구자가 온전하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나에게 발언권이 생긴 거고요.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면 들어줄 겁니다. 슬슬. 이 답자도 보면 우리가 또 답하다는 것도 말이잖아요. 그게 또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 사람이니 한일자의 입구거든요. 한 사람도 한 명씩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게 삼국지 연애에 나오는 풀이거든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해도 그게 먹힐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완벽히 동의는 안 해도 내 말을 경청해 줄 확률이 높은 시기로 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 또는 내가 공부만 했던 사람이다 또는 내가 그냥 보고 이렇게 뭔가 적기만 했다 마음속에 응어리만 있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푸십시오. 이제부터는 표현을 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다 마음속으로 좋아만 하지 마시고 은근슬쩍 말로 표현을 해보십시오. 당장에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이게 굉장히 부끄럽고 부담스럽다 그러시면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티켓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갈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 저번에 머리 스타일 바꿨는데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볍게라도 표현을 해보세요. 표현을 하면 길합니다. 지금 11월부터는. 표현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애정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돌팔해서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담아두는 걸 표현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조언이에요? 이 말은 우리 세상은 자 시험을 예를 들어 볼게요. 대부분은 필기로 끝나지만 수능 같은 거는 우리가 회사를 취업하거나 뭐 국가고시 이런 건 2차도 있지만 이런 거는 2차나 이런 이후부터 뭐 3차 이런 데로 넘어가면 면접이라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죠? 회사를 취업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해서 길한 거기 때문에 그런 취업운도 여기는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실제로는 어떤 뭐 재물이라든가 사업적인 글귀가 잘 안 나왔어도 말을 해서 길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면접, 시험 이런 것도 다 길한 겁니다. 면접으로 보는 시험도 길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로 면접으로 시험을 보는 것 중에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아나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나운서. 또는 유튜버도 돼요. 유튜버. 그러니까 BJ 인터넷 방송. 내가 유튜버를 할까 말까? 요즘 경쟁도 심한데 뭐 내가 간다고 되겠어?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11월부터는. 당장에 대박이 안 나도 일단은 하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는 지금 길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다 좋습니다. 이거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말로 대화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 단판을 짓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말로 해서 길한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조언점, 공명스님의 조언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어제초.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게 중국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전국시대, 우리 춘추 전국시대 들어봤죠? 춘추 전국시대. 그 전국시대 중에 제나라, 초나라가 강국이었거든요. 그 강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강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미중 간의 싸움에서 힘으로 그들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아니죠. 외교죠. 외교를 통해서 이 강대국도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외교는 뭐죠? 결국 외교는 말입니다. 그냥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 본인의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뭐가 등등등이 없어. 그거를 말이라든가 논리, 매력으로 극복하십시오. 이제 11월 이후부터는 본인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 뭐 내성적이었다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표현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씩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뭔가 바뀔 것입니다. 자, 4번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